여덟 번째 봅시다. 엥겔스는 믿었다.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. 중요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.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중요하다.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것은 변증법을 따른다 라고 믿었어요. 뭔 말인지 모르겠죠? 엥겔스도 모르고 나도 뭔 말인지 몰라. 자, 그러나 아무튼 문도리가 뭐라고 까놓고 짓거린 거예요. 문도리가 뭐라고 한 거지. 무슨 법칙이라고. 그렇죠? 법이라고 해놓고 법칙이라고 했어. 해놓고 그 물리적 법칙이 아니에요. 과학적 법칙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 문과 형식이고 이과랑 상관이 없죠. 그러나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결론 내릴 수 있는 이 말이, 즉 모든 중요한 것은 병증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, 자, 그 길게 흐르는 시간 중 언제라도, 그러니까 시간을 아무리 투자하더라도 또는 언제가 됐든 간에 아무리 시간이 풍부해도 결론을 내릴 방법이 없어요. 이게 옳다 틀리다라고 결론 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가 예상했던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다. 과학에서 볼 수 있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 가능한 법칙, 그게 흔한 과학 법칙이죠. 그 과학 법칙과 똑같지 않다. 그냥 문과 애들이 지들끼리 막 짓거린 거란 얘기예요. 근데 이과 애들이 나서가지고 요건 틀려 맞아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입증이 불가해.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. 그 엥겔스가 예상했던 그 법칙,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다. 과학상의 법칙과. 과학상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?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입증 가능한 그런 거죠. 자, 뒤에 또 나옵니다. 자, 이땐 용법이에요. 인정되어야 한다.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. 심지어 그 경우에조차도, 그 평범한 자연과학의 법칙의 경우에서조차도, 평범한 자연과학의 법칙이란 게 뭐예요?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 가능하다는 얘기죠. 즉, 자, 그런 과학적인 것,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명백한 관계, 또 관계가 명백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의 영역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. 확실한 증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. 즉,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100% 그것이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, 영구 불변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거기에다가 모두가 인정하는 의견의 형태로, 즉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예외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럼 계속 말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다, 절대 없을 거라고, 어떤 경우도 한 경우가 없을 거라고. 이중 부정이죠. 긍정으로 만들어 볼까요?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, 있을 거라고, 어떤 경우가 있을 거라고. 예외죠. 여기서 지금 예외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? 여기서 예외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나 위반, 그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발생한다면 발생할 때 명확하다. 어떤 놀라운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명확하다. 다시 봐요. 자, 그런 법칙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, 자, 이 뜻이에요. 명확하다. 어떤 대단한 것이 발생한 것은 명확하다. 즉, 예외가 있긴 하겠지. 근데 그 예외가 발생하는 한다면,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얘기란 얘기예요.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. 근데 실제로 그런 예외가 발생하면, 와, 내가 정말, 우리 쉽게 말하면 내가 또라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, 진짜 보니까 참 한심하네. 충격적이네.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우리 주변에서. 이것도 정확하진 않는데, 자, 측정값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, 즉 과학이니까 1, 2, 3, 4라고 하는 측정값이 있어야죠. 그래서 측정값이라는 그런 조건, 측정값이라고는 한계 안에서 명확하다, 어떤 대단한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. 됐어요? 자,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. 자, 한 번 더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갑시다.